연구소 견학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한국 방산 기술을 의심하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김태훈 교수가 급하게 찾아와서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천국-II가 북한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고 시스템 오작동으로 아군 시설을 파괴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이런 사고는 없었거든요. 프랑스 달소 아비아시옹의 르클레르 부사장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이것이 한국이 자랑하는 천국-II의 실체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스템을 과대 포장했어요. BBC와 스카이뉴스 등 영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영국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워커 소령 즉시 복귀하라는 명령입니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윌슨 대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영국 정부가 원하는 건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한국을 폄하하는 보고서였던 거죠. 다음날 영국 대사관에 존 스미스 담당관이 찾아왔습니다. 워커 소령, 최근 천국-II 실패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영상의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은 영국군 장교입니다. 개인적 호감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해요. 저는 제가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일주일 후까지 부정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런던으로 복귀하세요. 그날 밤 김태훈 교수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워커 소령,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건 아닌가요? 영국 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보고서를 원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도와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의 조용한 확신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프랑스어로 통화하는 르클레르 부사장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기술에 대한 유럽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영국 쪽 로비도 성공적이야. 그날 저녁 김태훈 교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네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계획적인 공작이었던 거예요. 김태훈 교수는 태블릿으로 최근 몇 달간 유럽 언론에 나온 한국 관련 부정 기사들의 패턴을 보여줬어요. 모든 기사가 비슷한 시점에 나왔고 내용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KF-21과 천국-II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업체들에겐 큰 위협이 되거든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 교수님, 천국-II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구할 수 있나요? 영국 보고서에 진실을 써놓고 싶어요. 그날 밤 김태훈 교수는 위험을 무릅쓰고 천국-II의 실제 작전 기록을 가져왔어요. 르클레르가 공개한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98%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고 시스템 오작동도 없었어요. 다음날 오전 영국 대사관에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워커 소령, 이게 뭡니까? 한국 기술을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시 작성하세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진실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영국군 장교로서의 미래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거든요. 김태훈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교수님, 이제 정말로 한국에 남고 싶어요.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틀 후 김태훈 교수가 급하게 연락해 왔어요. 워커 소령, 다음 주 브뤼셀에서 NATO 방산기술 평가회의가 열려요. 함께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유럽 각국 대표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일주일 후 브뤼셀 NATO 본부에 도착했을 때 회의장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르클레르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의 천국-II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공개한 영상이 그 증거죠. 한국 측에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태훈 교수는 저를 쳐다봤어요. 워커 소령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엘리자베스 워커, 영국 왕립공군 소령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촬영 시간과 실제 작전 시간의 차이, 편집 흔적들이 명확히 드러났죠. 이 영상은 최소 3번 이상 편집된 합성 영상입니다. 이어서 천국-II의 실제 성능 기록을 공개했어요. 98%의 요격 성공률, 완벽한 시스템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성주에서 직접 촬영한 천국-II 실제 시연 영상도 상영했어요. 이것이 천국-II의 진짜 모습입니다.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니라 민간인 안전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무기는 공격이 아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30분 후 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조사 결과 르클레르 부사장이 제공한 영상의 조작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르클레르는 회의장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갔어요. 워커 소령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네요. 그날 저녁 김태훈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NATO 회의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국 국방부에서는 제 전역 서류를 받아들였고 한국에서는 영주권이 순식간에 처리됐어요. 김태훈 교수와 함께 평화기술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군사기술을 민간 구조와 인도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연구를 시작했죠. 워커 박사님, 오늘 시연 준비 다 되셨나요? 김태훈 소장이 말했어요. 저도 서울대에서 평화기술학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구조 드론 가디언의 시연회였어요. KF-21의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생명구조 전용 드론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시연이 시작되자 가상의 재해 상황이 연출됐어요. 가디언 드론이 정확히 요구 조자를 찾아내고 구명 장비를 투하했습니다. KF-21의 생존 우선 시스템을 응용했습니다. 공격이 아닌 생명 보호에 최적화된 기술이죠. 시연이 성공하자 여러 나라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왔어요. 유럽연합에서는 공식 구조 장비로 채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김태훈 소장과 이야기했어요. 엘리 1년 전 이맘때 처음 만났죠. 그때는 김 소장님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영국을 떠난 것 말이에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으니까요. 그때 김태훈 소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엘리, 나와 결혼해 줄래요? 상자 안에는 한국의 전통 보석인 비취가 박힌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네, 좋아요. 사랑해요, 태훈씨. 처음으로 한국어로 사랑 고백을 했어요. 6개월 후 저희는 고창연구원 앞 잔디밭에서 결혼했어요. 하늘색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이 정말 한국 사람 같았어요. 지금 저희 연구소는 아시아 최고의 인도적 기술 연구소로 인정받고 있어요. 구조용 드론, 화재 진압 로봇, 지뢰 제거 장비까지 다양한 평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저 하늘을 정복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더군요. 하늘을 지배했지만 진짜 강함은 땅에서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어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강함이 아니라 전쟁 없이 지킬 수 있는 힘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랑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거였어요. 태훈과의 사랑, 한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평화에 대한 사랑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태훈과 함께 바라보는 하늘은 예전보다 더 넓고 아름다워요. 이제는 하늘을 정복하려 하지 않아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죠. 하늘보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워커입니다. 영국 왕립공군 소령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프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동해 상공에서 한일형 3국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고도 1000m에서 편대 비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다는 코발트 블루 빛깔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날씨도 완벽했죠. 갑자기 조종석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더니 유압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어요. 20년간 비행해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콜사인 로열 나이트 1. 엔진 화재 발생. 비상 착륙 요청합니다. 관제탑에서는 즉시 응답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연료 시스템까지 고장나면서 기체 제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사출 좌석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었죠. 차가운 바닷물에 떨어졌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구명 보트가 자동으로 펼쳐졌지만 파도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기상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조 작전은 날씨가 호전된 후 실시하겠습니다. 기상이 나쁘다고요? 파도는 있었지만 구조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동맹국 조종사가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날씨를 핑계로 미룬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헬기 소리가 들렸죠. 위를 올려다보니 태극기가 그려진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동해안 경비대 구조 헬기였어요. 훈련 지원차 파견되어 있던 것 같았죠. 워커 소령님 들리십니까?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구조대입니다.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구조대원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저를 향해 헤엄쳐 오더군요.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가 왔으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동맹국이라는 일본은 기상을 핑계로 구조를 지연시켰는데 한국은 거친 바다를 뚫고 와준 거잖아요. 구조대원이 제 몸을 안전하게 감쌌습니다. 전문적인 손길이었어요. 헬기로 끌어올려지면서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한국어로 무언가 걱정스럽게 말하는 소리였어요. 깨어보니 포항 해군병원 수송헬기 아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제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동해안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조종하던 제가 한국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거니까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일본이 포기한 그 바다에서 한국이 남아준 거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포항 해군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첫 번째로 본 건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차트를 확인하고 있던 한국 의료진의 모습이었어요. 워커 소령님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저는 이정민 군의관입니다. 담당 의사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한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지요? 저는 몸을 움직여 봤어요. 어깨와 목이 약간 뻐근했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사출 좌석의 충격을 생각하면 기적이었죠. 괜찮습니다. 언제 영국 대사관으로 연락이 가나요? 이미 연락드렸습니다. 곧 담당자가 오실 거예요. 이정민 군의관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김수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20대 후반쯤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는데 미소가 정말 밝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바다에 떨어지셨을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싶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단순히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영국 군병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 간호사님, 혹시 저를 구조해주신 분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아, 구조대원들이 내일 문안 오신다고 하시던데요. 워커 소령님이 깨어나시면 꼭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요? 군인이라면 임무를 완수했으니 그걸로 끝이잖아요. 왜 굳이 환자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다음날 오후 정말로 구조대원 2명이 찾아왔습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박민수 경위와 최영호 경장이었어요. 둘 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워커 소령님, 몸은 괜찮으세요? 바다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박민수 경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어색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바다에서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구해야죠. 최영호 경장의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당연히 구해야 한다고요? 일본은 날씨를 핑계로 밀었는데 이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날씨가 나빴는데 위험하지 않았나요? 위험하긴 했어요. 하지만 사람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박민수 경위의 대답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복잡한 이유나 계산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을 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뿐이었죠. 두 사람은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제게 작은 선물을 남겨두었어요. 한국 전통차인 유자차였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차예요. 빨리 나으셔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유자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정민 군의관도 자주 들러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의학적 검진이 끝난 후에도 개인적인 관심으로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어떠세요? 처음 와보시는 거죠? 네,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다르네요. 뭐가 다른가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당황스러워요. 영국에서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거든요.
이정민 군의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원래 그래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날 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포항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제가 표류했던 그 바다였어요.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고마운 바다 같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에게는 국적이나 신분보다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번 사흘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군의관이 한 남성을 데리고 왔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워커 소령님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김태훈 교수님이세요. 김태훈 교수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눈빛이 매우 예리했어요. 완벽한 영국식 발음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워커 소령. 저는 김태훈입니다. 재활치료 자문차 왔습니다. 재활치료요? 저는 별로 다친 곳이 없는데요. 조종사에게는 신체적 회복만큼 정신적 회복도 중요합니다. 추락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여러 번 상담해봤거든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약간 경계심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조종사 심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교수님도 조종사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 공군에서 5년간 KF-16을 몰았습니다. 그 후 영국 크랜필드 대학교에서 항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크랜필드 대학교라고요? 그곳은 영국 최고의 항공우주 전문 대학입니다. 갑자기 김 교수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럼 유로파이터 타이프에 대해서도 아시겠네요. 물론입니다. 뛰어난 기체죠. 하지만 유압 시스템에 간헐적 결함이 있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어요. 정확했습니다. 제가 추락한 원인도 바로 유압 시스템 고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한국에서도 전투기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김태훈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KF-21 보라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성능이 어떤가요? 유로파이터와 비교하며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몸이 좀 더 회복되시면 연구소에 모시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전투기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유럽이나 미국산에 비하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김 교수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워커 소령, 혹시 항공기 설계 철학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설계 철학이요? 네. 예를 들어 유로파이터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공중우세 확보죠. 적기를 격추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KF-21은 조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김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서 KF-21의 3D 모델을 보여줬습니다.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인 외형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기체는 공격보다는 방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적을 선제 공격하기보다는 우리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방어 중심이라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더 어려운 기술입니다. 공격은 일방적이지만 방어는 상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야 하거든요.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방어 위주로 설계하신 건가요?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분단국가이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적을 이기는 것보다 우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김태훈 교수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적 성능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였죠. 교수님, 정말 연구소에 가서 실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김태훈 교수와 항공기술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의 지식 수준이 상상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영국에서 만난 어떤 엔지니어보다도 뛰어나 보였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김 교수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능과 활용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이 남자가 제 생각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김태훈 교수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고창에 위치한 연구소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첨단 시설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워커 소령님 환영합니다. 저는 항우연 연구원 박지훈입니다. 29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영어가 유창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먼저 KF-21 실물을 보여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유선형의 아름다운 디자인에 스텔스 성공까지 고려된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이 기체는 언제 첫 비행을 했나요? 2022년에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을 완료했어요. 박지훈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기체 곳곳을 살펴보니 정말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시뮬레이터도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실제 조종감을 느껴보세요. 시뮬레이터실로 들어서자 정교한 장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360도 디스플레이와 완벽하게 구현된 조종석이 실제 전투기와 똑같았어요. 조종석에 앉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유로파이터보다 조종사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였어요. 모든 계기가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엔진을 시동해 보세요. 시동을 거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었거든요. 유로파이터는 강력한 엔진음이 특징인데 KF-21은 조용하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소음 억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조종사의 청력 보호와 스텔스 성능을 모두 고려한 거죠. 김태훈 교수가 설명해 줬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생각했다니 정말 조종사 출신다운 발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가상의 적기들이 나타났어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졌는데 KF-21의 대응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왜 즉시 공격하지 않나요? 상황을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민간 항공기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KF-21은 목표물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평가한 후에야 대응했습니다. 무작정 격추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중목표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여러 적기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가장 위험한 순서대로 대응했습니다. 이건 어떤 알고리즘인가요? 생존 우선 시스템입니다.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죠. 박지훈 연구원의 설명에 감탄했어요. 적을 많이 격추하는 것보다 아군을 지키는 걸 우선으로 한다니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었거든요. 다음에는 천국-II 방공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거대한 레이더와 발사대가 인상적이었어요. 실제 요격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정확도가 놀라웠습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면서 위협을 무력화시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요격 후 즉시 민간인 대피 상황을 점검하고 2차 공격에 대비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천국-II는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는 종합 시스템이에요. 김태훈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영국의 방공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이런 철학은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방어에만 집중하시나요? 강한 공격력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격보다 중요한 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 순간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이 이해됐어요. 분단국가이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겠더군요.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나서 김태훈 교수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 무기로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무기 철학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국이나 미국의 무기는 적을 압도하고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무기는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KF-21과 천국-II는 분명 기술적으로도 우수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담긴 철학이었죠. 유로파이터를 조종할 때 저는 늘 우월감을 느꼈어요.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모는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KF-21을 체험하면서는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안정감이랄까? 신뢰감이랄까요? 차 안에서 김태훈 교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이요? 왜 이렇게 방어에만 집중하나요? 강한 공격력이 있어야 적을 위축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태훈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는 지킬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격보다 중요한 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었죠. 유로파이터의 냉정한 완벽함과 KF-21의 따뜻한 균형감. 둘 다 훌륭한 전투기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어요. 어쩌면 제가 그 바다에서 느꼈던 것도 이런 차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기계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 말이에요.